미국의 물가가 잡혀가고 있느냐? 오늘 밤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11월 10일 뉴스플러스 먼저 박찬희 기자와 증시 상황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오다가 결국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됐고 또 가상화폐 시장 급락으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꺾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상원에서는 또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연일 하락하던 달러화가 다시 급 반등한 점도 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7원 오르면서 1,377원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8거래일간 이어왔던 이 매수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CPI가 오늘 밤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데 네. 다음 달 FOMC는 사실 12월 14일이고요. 그 바로 전날인 12월 13일에 이제 11월 CPI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데이터가 투심에는 분명 뭐 영향을 주겠지만 FOMC의 실질적인 물가 판단은 이번보다는 다음 데이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 며칠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을 보면 증시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던 지난 10월 한 달간 6.4% 올랐고 이달에도 벌써 5%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5조 300억 원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4조 4,500억 원 그리고 7,50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10월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 외국인 자금이 중국을 대거 빠져나왔는데요. 이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며칠 외국인들이 과연 무슨 종목을 샀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최근 증시 반등 기간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그 수익률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을 따라가면 그래도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을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2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 삼성 SDI는 1조 500억 원, LG 에너지솔루션과 SK 하이닉스는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또한 네 종목의 수익률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2% 올랐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급락에 4.7% 오른 데 그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모두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그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샀다. 배경이 뭘까요? 네, 먼저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우리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사들인 배경에는 미중 관계 악화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중국 회사들의 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국인의 이 굵직한 연기금들이 아시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중국의 비중을 낮춘 것도 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 밖에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도 매수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뭐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향후 전망 역시 긍정적인데요. 중간 선거 결과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민주당 관련주로 분류되는 2차 전지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긍정적입니다. 삼성 SDI는 앞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50% 넘게 전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요. 10.5%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IRA에 따라서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선제적인 해외 투자와 파트너십 확보를 통한 이 공급망 구축 그리고 건전한 재무 구조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 2차 전지 협력사 중 선두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로의 외국인들 유입은 어떤 배경입니까?
네, 2차 전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의 이 자금이 유입된 배경에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대만 TSMC를 비롯한 이 반도체 업종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대체 투자처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또한 이 원가 경쟁력을 인정받은 점도 매수세를 부추기는 요인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도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100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네. 반도체는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업황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2차 전지와 달리 이 추가 상승에는 조금 기대하기 이르다라는 지적인데요.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는 돼야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적 둔화로 기업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보다 떨어지면 외국인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박찬유 기자였습니다.